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시 멘토 김규진입니다. 김규진의 수시 특강. 오늘도 역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써야 할까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걸 찍기 전에 생활기록부의 각 영역별 역할을 먼저 준비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글자 수인데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생활기록부에는 글자 수 제한이 있죠. 우리는 이 글자 수의 제한 속에서 우리를 최대한 개성있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드러내야 해요. 여기에서 바로 문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어떤 활동이든 개성 넘치는 활동으로 만들어주는 문장 작성 요령을 제가 직접 준비한 생기부 문구 예시와 함께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 안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생기부에 쓸 게 없어요. 학교에서 한 활동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500자의 과목 세특, 500자의 자율활동, 그리고 700자의 진로활동까지 이 글자 수를 대체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그 고민의 끝은 결국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단언컨대 이 500자만큼 채우기 쉬운 글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는 글쓰기가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들어갈 내용만 딱딱 들어가면 되는 일종의 설명서라고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제품을 처음 사서 설명서를 볼 때 얼마나 수식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진 않잖아요. 생활기록부의 문장도 원칙이 있고 이 원칙대로만 쓰면 정말 쉽게 채워나갈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장 작성 요령을 모르면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같은 500자라도 구성에 따라 정말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500자는 그저 단순히 활동만 나열해 놓았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 어떤 500자는 그 안에서도 탐구 과정에 기승전결이 보이고 학생의 개성과 능력이 500% 드러납니다. 오늘 제가 이 500자를 최대로 활용하는 두 가지 공식과 한 가지 절대적인 원칙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공식, 첫 번째는 250자 활동 두 가지를 작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70자짜리 활동 세 가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으려면 최소 3개의 문장이 필요한데 이렇게 쓰면 170자가 되고 활동을 풍부하게 적으려면 4개의 문장이 필요한데 이렇게 쓰면 250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각각 3줄 공식, 4줄 공식이라고 부를게요. 자, 각 문장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냐면요. 3줄 공식에서는 탐구나 활동의 계기와 주제, 내용, 그리고 결과의 순서로 구성합니다. 4줄 공식에서는요. 탐구나 활동의 계기와 주제, 내용, 결과, 그리고 깨달음 및 후속 활동 이 흐름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죠. 바로 예시를 볼까요? 자, 국어 세특으로 500자를 작성한 예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글쓰기 시간에 자신의 진로 희망인 교사를 주제로 글을 쓰고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함. 평소 독서를 좋아하고 이해력이 높아 또래 멘토링 국어 분야 멘토로 활동함. 여러 명의 멘토 중 문제집 풀이 역할을 맡아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멘토 활동을 수행함. 멘티들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문학 해설 방법을 알려주는 등 멘티들이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줌.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읽고 포스터를 제작하는 도크 활동에서 팀장을 맡아 포스터를 꼼꼼히 완성하도록 팀원들을 격려함.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실제 학생의 생기부는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작성했습니다. 200자가 조금 넘는 분량의 3가지의 활동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어떤가요? 좋은 생기부처럼 생각되시나요? 수행평가도 하고 멘토링 활동도 하고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인상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500자에서는 이 학생만의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학생이 이 활동을 왜 했는지,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런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각각의 활동을 41자, 111자, 61자 안에 넣으려다 보니 당연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없었겠죠. 이 학생만의 색깔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예시처럼 너무 여러 가지 활동을 담으면 전체적인 인상이 밋밋해질 수도 있어요. 500자가 매끄럽게 읽힌다고 하더라도 막상 돌아서면 기억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더 보실까요? 한국 문학의 흐름 관련 수업을 듣고 근대 한국 문학의 줄을 사조였던 카프 문학에 흥미가 생김. 죽은 쥐,
사냥개 등 관련 작품을 찾아 읽고 1920년대 카프 소속 문인들의 작품 활동을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여러 사회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과 연결지어 이해함. 이후 주군지에서 드러나는 카프 문학의 특징을 정리한 보고서 1920년대 한국 문학 알아보기 김기진의 주군주의를 중심으로를 작성하여 제출함. 이게 바로 세 문장 총 193자로 탐구 내용을 기록한 예시입니다. 탐구 주제와 흥미를 갖게 된 계기, 탐구 내용,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결과 각각 한 문장씩 담겨 있지요. 같은 활동을 네 문장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문학의 흐름 관련 수업을 듣고 근대 한국 문학의 주류 사조였던 카프 문학에 흥미가 생김. 주근쥐, 사냥개 등 관련 작품을 찾아 읽고 1920년대 문인들의 작품 활동을 조선을 비롯해 당대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여러 사회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과 연결지어 이해함. 이후 인터넷으로 석사 학위 논문 김기진의 프로 문학 비평 연구를 찾아 읽고 당대의 카프 문학이 자본주의의 안티테제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나름의 체계와 방법론을 갖추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문학의 정치 선전 수단으로서의 당위성에 관해 고민함.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과 정치적 운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문학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이렇게 네 줄로 작성하니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이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잘 표현되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심화 탐구까지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만약에 이 500자에서 드러난 이런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에 관한 학생의 생각이 사회 과목의 교과 세특이나 자율, 진로 영역의 다른 활동과 함께 연계되어 나타나게 된다면 이 학생만의 색깔은 더더욱 강렬해질 거예요. 여기서 학생의 주장 자체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탐구를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학에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를 하는 인재상에 들어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봤던 500자를 이번엔 4줄 공식을 적용해서 수정해 볼게요. 나의 꿈 글쓰기 시간에 자신의 진로 희망인 교사를 주제로 글을 쓰고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함. 또래 멘토링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으며 멘티들과 1대1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교육 심리학을 참고하여 메타인지를 통해 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부 계획을 함께 수립한 일화를 소개함. 교사가 되어 국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공부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진솔하게 풀어내어 큰 호응을 얻음. 학급 친구들에게도 메타인지의 효과를 설명하는 등 자신이 배운 바를 적극적으로 주위에 전파하고 실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자질이 엿보임. 이렇게 해서 258자로 늘어났어요. 어떤가요? 4줄 공식을 적용하니 아까의 152자에 담겼던 내용이 더욱 풍부하게 드러났죠. 학생의 발표 내용이 어땠는지, 멘토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학생의 서사가 더더욱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500자를 채울 때 활동의 가지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의 활동을 기록할 때에도 제대로 내 스스로를 드러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정말 중요한 마지막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만이 쓸 수 있는 말을 쓰기입니다. 내가 한 수행평가 활동, 조별과제 발표 중에서도 다른 누구도 아닌 나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쓰세요. 내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될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만약 나와 비슷한 말을 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다음 예시를 볼까요? 한국 MZ세대의 SNS 의존성을 주제로 조별과제를 수행함. 해외 뉴스 기사를 참고하여 21세기 인터넷 발달과 MZ세대의 높은 미디어 이용도를 원인으로 분석하여 발표함. 조장으로서 성실하게 맡은 과제를 수행함. 첫 번째 문장은 만약 이 조별 과제를 4명이 했다면 그 4명이 모두 쓸 수 있을 법한 문장이죠. 전국에서 이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전국에 이 조별 과제 조장을 한 학생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마지막 문장은 그 전국의 모든 친구들이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렇게만 써서는 나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요? 한국 MZ세대의 SNS 의존성을 주제로 한 조별과제에서 자료조사를 맡음. CNN, 더 가디언스 등 외신 언론의 보도를 참고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조원들과 공유함. MZ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SNS 및 사용 빈도 증가 추이를 인포그래픽으로 보기 좋게 정리함. 특히 조장으로서 자료에서 어려운 영어 단어와 구문이 등장하면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해석하고 PPT에 따로 주석으로 배경 지식을 달아 정리하는 등 발표의 전달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 어떤가요? MZ세대와 SNS를 주제로 발표한 친구들은 전국 고등학교에 몇천 명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외신 언론 보도를 활용하여 자료 조사를 했다고 기록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중에서 인포그래픽 담당이었던 친구는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장이기까지 했던 친구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 정도면 전국에서 이 학생 한 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런 점이 모두 드러났을 때 전국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생기부가 탄생합니다. 자칫 밋밋하게 보였을 수 있었던 수행평가 활동이 나의 장점을 드러내는 활동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기부 작성 원칙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기부 문장은 3줄 공식이나 4줄 공식을 활용하세요. 500자에 최대 3개까지. 많은 활동을 쓰는 것보다 탐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쓰는 게 더 중요해요. 둘째, 나만이 쓸 수 있는 말로 생기부 채우기.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는 나만의 역할, 나만의 아이디어를 기록해서 끊임없이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기억에 남는 생기부, 학생이 생생하게 보이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잘 따라와 주셨다면 마지막으로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당장 담임 선생님께 달려가서 이런저런 말을 써달라고 혹은 수정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생활기록부에 이런저런 말이 들어가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생활기록부는 엄연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을 보고 평가한 바를 기록하는 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영역을 침범해서 학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거나 해서 선생님과 마찰을 빚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대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더 관심이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작성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는 게 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이 학교 현장에서 이 선생님의 권한을 넘어서 마찰을 빚는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작성한 비전문가가 쓴 생활기록부 문구는 정말 잘 쓴 것이 아닌 한 어쩔 수 없이 미숙한 티가 납니다. 학생 입장에서 욕심이 나서 이런저런 말을 추가하다 보면 나중에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자기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더라고요. 현직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지침을 따라서 작성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조화롭게 학교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또 전문적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옆 학교 누구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 작성에 자율권을 주시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3년에 걸쳐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나의 메인 테마니까요. 이 메인 테마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구라는 형식에는 지나치게 감정 소모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생활기록부 문구 작성 요령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막막하던 게 조금은 명확해지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생활기록부 영역별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나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정말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시 멘토 김규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